나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었고 경치가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라서 처음에는 꽤 기대가 되었다. 수업은 일주일에 2번 있었고 학교에서 제공한 작은 하숙집에서 주무기로 하였다. 하숙집은 꽤 낡았지만 조용하고 따뜻했다. 첫날 밤 짐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 속삭이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여보니 도와줘 라는 희미한 목소리였다. 너무 피곤해서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다. 다음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주민들 몇 명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외지인에게 꽤나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덕분에 이곳 생활에 금방 적응할 것 같았다. 며칠 후 다시 한번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선명하게 들렸고 분명히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 같았다. 겁이 나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몇 주 후 비가 오는 어느 날 저녁이었다. 격렬한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제발 도와줘 라는 음산한 목소리였다. 이번엔 그냥 무시할 수 없었다. 작은 손전등을 들고 문을 열어보았다. 대문에 나서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저 멀리서 비틀거리며 사라지고 있었다. 다음날 나는 이 이상한 경험을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다. 그녀는 초조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다. 마을 끝자락에는 폐가가 하나 있는데 몇 년 전 그곳에서 불행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젊은 여인이 실종된 후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서늘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오는이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장마철에 특히 강한 흘렁이올 부짖음이 들린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나는 밤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마다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방학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여느 때처럼 나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집어들고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을 끝에 있는 숲이 가까워지자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비 내리는 소리 사이로 도와줘 여기 있어 라는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폐가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낡고 얼룩진 거울 하나가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거울 앞으로 다가가 희미한 형체가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 서 있는 실루엣은 이상하게도 제복을 입고 있던 나와 똑같았다. 순간 거울 속에 내가 피를 흘리며 입을 열었다. 도와줘. 날 찾을 수 있게 도와줘. 라는 절박한 음성이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거울을 박차고 돌아섰다. 정신없이 도망친 나는 다음날 차를 타고 그 마을을 떠났다. 시간이 흘러나는 그 땅에서의 모든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아직도 비오는 밤이면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그 여자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내가 바라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대한 의혹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의 나의 공포스러운 경험은 끝이 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닌다. 누구도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가끔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봤던 그 거울 속의 자신을 떠올리고는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주변의 높은 산들과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덕분에 외지인은 좀처럼 방문하지 않는 곳이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바로 숲의 여인이라는 것이다. 옛날 옛적 이 마을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였다. 아라는 그 외모만큼이나 친절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점차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말수가 줄어들고 밤이면 홀로 숲을 헤매다 돌아오는 일이 잦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숲의 어떤 존재에게 홀렸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남은 건 단지 그녀의 흔한 머리끈 하나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녀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아라는 그렇게 전설로만 남게 되었다.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 몇 명이 이 마을에 여행을 왔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 속에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 했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을 찾아온 것이다. 그중 한 명인 지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숲의 여인 전설을 듣게 되었고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다. 한번 그 숲에 가보는 게 어때? 그녀는 친구들에게 제안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다 함께 숲에 가보기로 했다.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는 마을로 돌아오겠노라 다짐하며 숲으로 향했다. 숲은 생각보다 더 울창하고 깊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웃고 떠들며 걸어갔던 그들은 점점 무겁고 눅눅한 숲속 공기의 말을 잃어갔다. 지수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사람이 우는 것 같은 소리였다. 들었어. 저기서 누가 우는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불안해진 그들은 되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길을 잃고 말았다.
여기저기 길을 찾아 헤맸지만 모든 방향이 똑같이 느껴졌다. 그때 지수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바로 그들이 처음 마을에서 들었던 머리끈이었다. 너무나 낡고 빛이 바랜 머리끈이었다. 이거 봐, 아라의 이야기와 똑같아. 그 순간 그들은 동시에 직감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주변에서는 점점 찬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갑자기 나무 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났다. 그녀는 지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말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곧장 말을 걸어오는 듯했고 지직거리는 소리가 그들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수는 혼자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친구들도 뒤따라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어떻게든 마을로 되돌아온 그들은 상기된 얼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았다. 그날 밤 지수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숲에 있었고 여전히 그 여인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머리맡에 놓인 낡고 빛바랜 머리끈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 지수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그 마을 사람들도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단지 서로에게 그저 숲의 여인이 또 하나의 친구를 만들었다며 조용히 말할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여름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오래된 산속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펜션이었다. 그곳은 한때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거의 잊혀진 낡은 건물들만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여행의 목적인 숨겨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한 것이었지만 마을 주민들로부터의 이상한 경고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시간이었다. 길게 뻗은 산길을 헤쳐나오는 동안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차 창밖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묘한 불길함을 주었다. 펜션 주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내 눈빛에는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었다. 여기 마을에서는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이맘때는요. 라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이는 그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펜션은 오래되었지만 아늑했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한 후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랜만에 만난 만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 중 하나가 과거 이 지역에서 자행되었던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이야기하자 분위기는 서서히 낯선 공기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몇십 년 전 이 마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연달아 실종되는 일이 있었고 그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미제로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나눈 후 모두 잠자리에 들기로 했지만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다. 기묘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아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새벽 2시경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꿈속에서 들은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뚜렷해져만 갔다. 마치 펜션 바로 바깥에서 나는 듯했다. 우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좁은 복도를 따라 그 소리를 쫓아 나선 순간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희미한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라 잠들어 있는 친구들을 깨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모두들 피곤함에 취한 나머지 내가 신경과민이 되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분명 사람의 그것에 가까웠다. 다음날 아침 펜션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마을에는 울부짖는 나무라 불리는 나무가 있었고 그 주변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펜션 근처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나무는 전설 속 존재인 유령 아이들의 거처라고 했다. 우리는 잊혀진 역사 속에 얽힌 실체를 확인해보려는 호기심에 돌아가는 것을 미루고 그 나무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숲길을 따라 들어간 끝에 우리는 기괴한 나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무의 구불구불한 가지들은 마치 고통에 찬 얼굴들이 울부짖는 형상이었고 그 밑동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작은 장난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며 울음소리를 실어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 펜션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소리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행이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때의 기묘한 경험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씩 비 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창밖을 주시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에 대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펜션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며 잊혔던 역사가 다시금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유령 아이들에 대한 전설은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의 경험이 단지 전설이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게 조용히 이 시간을 넘기고자 했다. 그저 그곳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는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